사 주로 연구 분야는 이런 의료기기, 원주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 180개 정도 있습니다. 180개. 그리고 또 최근에 아니고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헤드쿼터가 원주에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이런 인공지능, 뭐 전 세계 의료 추세가 이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연구들을 많이, 뭐 대학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의료기기 쪽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융합 과제들이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 자동차도, 여기도 보니까 자동차 스마트 연구소가 있던데 보니까 자동차도 결국 IT고, 저는 좀 사고적인 측면에서, 인체 손상 측면에서 이 ICT하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쪽 분야도 좀 있어서 마지막에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는 AI, IoT, 5G, 뭐 전문가들 계시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로 이렇게 하고 의료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IoT, 5G 또 이런 AI가 이제 이용되는지 이게 이제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솔루션을 많이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같이 무슨 콜라보레이션에서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뭐 임상적인 이런 것만 아직 사실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 있을 텐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 김대중 정권 때 뭐 유해성 해서 밀크부터 세서 많이 하다가 사실 정부 예산이 무지 들어갔죠. 뭐 수십조까지 들어갔었고 생각되는데 밀크부터 세서가 결국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그 투자 대비 실패하는 거는 투자 대비 아웃컴 뭐 이런 이피컷이 뭐 이펙트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게 왜 실패했나 이렇게 보면은 그래. 돌린다고 울리시나요? 그러면 마이크 좀 빼고 내려갈까요? 그러면 저는 그 백신을 저기 다 맞아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지난주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이제 연구년인데요. 좀 늦게 갔다 왔는데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저 혼자 쓰니까 백신 안 맞았냐고. 백신 다 쓰셨으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간 지금 대세가 지금 뭐 이런 5G, IoT, AI, IoT, AI 쪽 같습니다.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아침 8시 KTX가 원주에서 서울 가는 게 서울 갔다가 서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시 반에 출발했는데 중간에 신문을 보니까 이게 딱 맞더라고요. 내부에서 지금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지케어텍, 그러니까 이지케어텍이 한 10년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MR 주로 클라우드 베이스 EMR 서비스를 하는 건데 오늘 네이버가 300억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3천억 어쨌든 이 네이버 자체가 여러 데이터 확보에 지금 4월 그렇다 이렇게 서브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AI를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아주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웬만한 그 IT 회사들은 이쪽으로 지금 다 사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딱 움직이기 전에 벌써 작년에 이렇게 센터를 계속 하셔가지고 준비하셨는 거 보니까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해가. 그래서 그 중에 4개 항목 중에 이제 의료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ICT, AI 그쪽 아마 또 한 분야로 이제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조금이라도 뭐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도움이 되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저도 도움을 받고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후배 우리들이 헬기 타지 마라 그래서 헬기는 안 타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헬기 탄 임상 건사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 분야가 이제 이런 외상, 응급의료 체계, 뭐, 이국정 교수들만 주로 알고 있는데, 외상 아니잖아. 이국정 교수보다는 한참 선배입니다. 이국정 교수. 멋지십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저기 학회 일을 그 다음에. 그래서, 혹시, 저하고 무슨 관심 있는 분야가 뭔가 서로 이렇게 토의할 게 있는가 보시면, 이제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시면 그동안 논문 뭐 이렇게 저기 나온 것들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무슨 서로의 어떤 그런 건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로 연구 사업들은 이제 본부처 정부주기 의료기기 여기 뭐 같이 이제 하는 게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얼라이언스 뭐 같이 하고, 지금 올해 이제 5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 여기 이제 이 지역산업 거점기반 산업 사업으로 주로 이따가 후반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는 거는 주로 이 사업에 관계된 사업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사고가 우리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사고 나면 다치는데 어떻게 다치는지, 또 다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빨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그것도 사실 ICT가 되게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재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도 뭐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ICT, 뭐 헬스케어, 자동차 산업 전 분야가 이제 커넥티드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같이 좀 공유하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모색하는 그런 걸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메가 트렌드, 의료 헬스케어에서 메가 트렌드는 결국은 지금 고령화 사회, 우리가 보통 세포가 한 25세까지 성장을 하는데 25세 지나면은 매년 한 1%씩 이제 이 세포 기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졌을 때 한 성장 시기 한 5배 정도는 우리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럼 한 12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어떤 그런 초고령화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러면서 디지털 헬스 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 센터에서 많이 하실 AI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이 프리시전 메디신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지금 또 파도가 또 메타버스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영역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45년도에 유엔 미래 보고서 보면은 이 기대 수명이 130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한 5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님은 거의 90 이제 넘어서 이제 가까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세대에 50년 넘게. 그래서 아마 그럼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130살까지 살면 큰일입니다. 재수 없으면 130살까지 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 이게 돈이 없는데 나중에 어쩜 뭐 자식들한테 기댈 수는 없고 부지런히 저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뭐 이런 종령 인구 구조에서 지금 자꾸 이제 고령이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이 보면은 65세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제 신생아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나중에 아마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늙은 사람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올 텐데, 결국은 오래 살면은 결국은 이제 건강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크로마뇽 시대는 평균 수명이 18년이었다. 이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게 큰 역할을 한 게 비료가 생기면서 먹거리가 이제 많이 생기고, 또 냉장고가 이제 생기면서 그 냉장고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이 신선도 유지되고 이런 장염이나 이런 감염 질환이 이제 줄어들면서 조금 왔는데, 지금은 2016년이 이제 82세, 지금 한 84, 5살 가까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그전에는 뭐 어떤 인프라 산업이나 먹거리 이런 인프라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건강이 평균 수명을 이렇게 의료가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지금 일본을 지금 2050년대 넘어가면 38.2% 65세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ICT로 가지 않으면 이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건강 의료비를 해결할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미국은 지난달에 가서 미국에 아시는 분이 딸내미가 이제 라임 디지즈를 유발해 찐득이에 물렸는데 응급실에 이번 달에 응급실에 가서 검사하고 왔는데 거의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가까이, 예, 10,000불 가까이를 1,00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원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한 한 3분의 1 의료비 지금 1인당 국민소득 대가 1인당 2019년도로 3,384불 정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쓰는데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전체 이제 액수는 엄청 큰 거죠. 이거 보면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지금 19년도에 한 8%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고령 인구 늘어나면 이제 10%, 15%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부가 이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습관 이런 부분들이 다 치료 위주지 예방 위주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 위주로 가지 않으면은 아마 이런 의료 습관 이런 걸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방으로 가려면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하려면 디지털 이 ICT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의료계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전 산업 분야에 다 일어나지만 특히 뭐 지금 뭐 이런 기존에 뭐 에어비앤비가 과거에 메리엇 호텔 이런데 이 가치보다는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마존, 월마트의 어떤 거는 오프라인으로 팔던 것보다는 아마존으로 온라인으로 파는 것들이 이게 헬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격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좀 막혀 있습니다. 그때 뭐 저는 곧 풀릴 것으로 봅니다. 풀리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그런 대비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는 지금 뭐 언제 어디 누구나 다 이렇게 산소를 마시듯이 앞으로 아마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기술적으로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헬스케어 분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이렇게 이 치료받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뭐 AI, IoT, 5G 또 이런 센싱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전체 또 데이터를 모으는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이 진단하고 또 중요하지만 AI로 진단하면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디지털 치료제가 요즘 이제 많이 화두가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AR, VR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이 되고 또 의료는 이제 이런 보안이 중요하거든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매독에 걸렸다 이런 걸 알면은 다른 사람이 알면은 그 자체가 큰 그거 수치잖아요. 또 안 그러면 뭐 수치가 끄는 뭐될 수 있는데 하여간 보험 이런 관계라든지 저 사람 병이 있는데 보험을 잘 안 들어주죠. 그런 것들 내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보안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대부분 이 치료는 그냥 약으로 치료하고 이런 것들은 ICT로 해결되는데 수술은 이제 뭔가 직접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도 로봇이 일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옆에서 의료진이 이제 하는데 아마 앞으로 로보틱스가 발전하면은 뭐 원거리에서도 이제 텔레로보틱스로 할 수 있는 결국은 언젠가는 해결될 것으로 그래서 이 의료계는 서비스의 극히 일부고 나머지 많은 부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이 센싱 테크닉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여기 시계를 중국제더라고요. 컴퓨터 저기 홈쇼핑에 나오길래 하나 했더니 근데 많이 정확해졌어요. 옛날에는 맥박수나 뭐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이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그 센싱 테크닉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센싱 데이터를 모으고 날리고 컴퓨팅하고 클라우드로 날리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미리 판단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아마 가게 되면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까. 뭐 지금 시계하고 제 이런 여기 앱하고 연동해서
나의 상태를 좀, 나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크게 이제 의료 제공자 측면, 또, 그 다음 이제 이용자 측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런 ICT의 도움으로, 뭐 AI, IoT는 도움으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의료계에 됐을 때, 훨씬 더 정확한 우리 진료, 또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서비스가 더 정교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아웃컴도 더 좋아지고 이 환자 측면에서 봐도 사실 바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예방접종 뭘 맞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전체 자기의 건강 데이터를 쫙 관리하게 되면은 좀 더 환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치료 또 만족도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되기 전에는 텔레헬스 사용이 미국이 한 11%였는데 그 텔레헬스 코로나 이후에 이런 76% 정도가 텔레헬스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64% 정도로 높고 맥킨지 보고서입니다. 작년 보고서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의료계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나 이런 이익 수익도 엄청 이제 많이 올라가죠. 이게 지금 2028년에서 2020년도 벤처 펀딩 투자되는데 엄청 올라가죠. 과거에 2010년도, 18년도, 19년도보다 엄청 올라가고 또 이익 구조도 지금 83%가 코로나 이후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지금 빠르게 지금 되고 있고 그만큼 더 이 속도가 지금 빨라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의료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의료 서비스는 사실 의사들이 의료 영역에서 하는 건 극히 일부 그 밑에 클라우드나 뭐 AI로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또 IMT로 센싱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공학 ICT 쪽에서 더 큰 역할, 뭐 그 위에 의료계는 극히 일부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디지털 헬스 플랫폼 아까 네이버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격으로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됐어요. 미국은 이 텔라독서라든지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데 애플 다 지금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린 텔라독서 주가인데요. 아마 2015년도가 아마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갔죠. 최근에 좀 떨어지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는 시장의 어떤 형성을 먼저 미리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의 어떤 걸 활용이나 이런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저도 텔라독스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1차 우리 진료 서비스, 또 텔레 원격 의료 서비스, 특히 정신 뭐 우울증 일반 현대 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해결 서비스라든지 또 이 고령화되면 결국 당뇨병,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에서부터 전문가들 의료 서비스 또 예? 의료 보험은 안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 부분들 주로 메인 사업들은 그 회사들 보험회사들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험회사하고 가입된 거를 관리해 주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회사하고 이제 계약으로 이제 주로 많이 되고요.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40개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는데 저도 이제 가입해가지고 의사를 매칭을 모사짐 하는지 어떻게 하나 하고 들어가서 뭐 의사를 매칭하는데 저 결제 단계에서 제가 이제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150불인가 그러면 의사들 이렇게 매칭해주고. 의료 컨설팅이 받으시는 그렇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데이터들을 쭉 넣고 뭐 랩 데이터도 넣으면 그 사람이 다 매칭된 의사가 봐주고 또 이런 여기 이제 뭐 이런 개인 라이프 로그 데이터
이런 구글 핏빛, 업론,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하면은 그쪽하고 다 혈압하고 연계가 되고요. 또 그리고 그 이제 연계된 의사하고 주치의하고 톡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다 서비스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지금 아직 허용이 안 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벌써 다른 나라들이 엄청 지금 빠르게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사실 저는 걱정이 의사들이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애플에서 헬스킷이라는 뭐 그 기본 라이플로그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런 건 다 유사한데 이거는 그 자기 의료 데이터를 병원하고 연결해야 돼요. 저기 헬스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하고 계약해서 그럼 내 데이터를 그쪽으로 알려주는 그런 병원하고 네트워킹을 이미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개인이 가입도 하고 그렇게 우리도 아마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큰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행 법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결국은 이제 메가 트렌드가 AI, 프리시전 메디신 미리 예측하고 잘 아시겠지만 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다 절제를 했습니다. 뭐 자기 이모하고 어머니가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뭐 엄청 높. 그래서 양쪽 유방을 다 절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리 예측하는 그런 진료 프리시전 메디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게 WHO 전 세계 사망 원인 첫 번째별로 쭉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 이제 제일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째 뇌졸중, 그다음째 호흡기 질환, 쭉 교통사고도 있고요. 알츠하이머. 보면은 우리가 병 자체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암 걸릴 때 유전적인 요인은 10%, 5내지 10%입니다. 5내지 10%. 환경적인 요인이 90에서 95%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방하려고 그러면 이 환경 요인을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이 사람은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건 담배 안 좋은 거다 술 먹고 뭐 이런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이제 우리 질병에 영향받는 게 90에서 95%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국 예방적인 측근에 하려면 라이프 로그 데이터, 주로 환경 데이터, 뭐 이런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모아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ICT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또 개별화 맞춤 치료, 또 예방 치료, 또 그리고 환자가 참여하는 이런 거로 가는데 지금 이미 AI나 이런 거를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안저질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진 하나 딱 찍으면 이제 뭐 있다 없다. 그리고 신체 검사 하면 딱 찍으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된 거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헤모글로빈 수치, 요 결막안에 이렇게 되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 황달도 딱 찍어서 뭐 황달 빌리루빈 수치가 뭐 얼마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기기들이 점점 이제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알려주는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쪽은 이미 이제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올리면은 그 비슷한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진단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도 이미 이제 요거는 한 150불 정도 우리가 주면 개인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째 뭐 최근에는 이 AI로 우울증 진단 이게 우리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할 때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나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한 학생들 얼굴 표정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톤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울증을 진단하는 이 빅데이터 AI 가지고 우울증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 더 과거의 어떤 그런 치료 중심에서 뭐 2007년부터 70% 치료 중심이면 지금은 2025년 되면은 35% 치료 진단 예방 예측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합해서 유전자나 라이프 로그 데이터 또 기존 뭐 이런 랩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서비스 해주는 회사들도 생기고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그 마이크로 시스템,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코파운더인 이 비노드라는 사람이 앞으로 빅데이터 가지고 아마 의사 한 80%는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행입니다. 응급학이니까 응급까지는 아마 AI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지금 막 빨리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마 영상, 뭐 진단, 검사 이쪽 영역들은 특히 이제 병리 이런 부분 많이 이제 앞으로 대처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메타버스 부분에 있어도 뭐 헬스케어 이제 상당한 화두입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찍은 제 시설입니다. 그저께 찍은 제 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나는 뭐 내가 어떻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좀 차이가 나나요? 예? 이게 아마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장 지방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 5kg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기적으로, 수치적으로 이제 아마 인공지능으로 풀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조금은 뭐 이렇게 내 몸무게가 줄었으니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 가지고 수치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디지털 트윈, 이게 메타버스, 가상의 아바타가 나의 아바타로 이런 컴퓨터상에서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보다도 과거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더 정확하게 나를 이제 판단하고 예측해주고 아프면은 진료해주고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이미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런 ICT 영역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다만 이제 의료기관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되죠. 데이터를 모으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아마 네이버가 그래서 지금 의료 데이터 모으려고 지금 막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몇 개 이제 국내에도 이런 그 사진 가지고 진단하는 뭐 뷰노라든지 뭐 몇 개 회사들은 이미 이제 AI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쪽 영역으로 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바타, 나의 아바타를 가지고 나의 건강을 체크하고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것이다. 그게 아마 지금 그 메타버스의 게임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잘 들어가 보지 우리 학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벌써 나의 아바타로 가지고 전시회도 가고 뭐 이런 거는 땅도 사고 여기에 뭐 땅이 벌써 9만 개인가 뭐 센터가 있는데 하나가 얼마나 그걸 투자하는 사람들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병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병원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돈을 주고 가입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인포메이션 보니까 병원은 아직 앞으로 아마 병원도 가상의 어떤 병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상의 병원에 나의 아바타가 진료하고 관리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우리 많은 교수님들, 연구원들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해고요. 그래서 이런 그 헬스케어 영역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이 에코시스템이 엄청 많이 변화를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그 ICT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지해주는 어떤 재정 상태, 라이프 로그 상태, 나의 습관, 또 뭐 나의 어떤 그런 사회 인간적인 관계,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변하고 지난해 연계되거든요. 아까 유전적인 요소는 5에서 10%라고 했잖아요. 그 생활 환경.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나의 병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대비를 이제 예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에코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스마트 시티 사업, 뭐 그게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다 끌어들여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떤 이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 제 의료 영역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프로젝트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키아트 주관으로 차세대 생명과 생태계 조성 사업을, 제가 PI는 아니고 이제 세부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의료 영역에 있어서 과제를 맡고 있고, 전체 PI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개 의료기기 회사가 있어서 그게 이제 원래 이 사업을 한 목적은 과거에 다 아날로그 의료기기인데 이걸 디지털로 가야만 이제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디지털로 가는데 의료계하고 심평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심평원이 데이터를 연계해서 디지털화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게 또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고 프리시전 메디신으로 가는 그 토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5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IoT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고 또 그런 이 병원 데이터, 신병원 데이터, 또 우리 기기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매드비즈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는 지금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 주변에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업체들이 되게 중소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하면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를 여기도 붙여야 되고 여기 지금 한꺼번에 붙여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이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업 몇 가지 소개드리면 이제 우리가 당뇨로 발전하기 전에 대사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콜레스테롤 높고 뭐 이 비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당뇨로 가기 전에 미리 대사증후군을 관리해서 당뇨를 가는 걸 예방하는 시스템. 그래서 결국 식단이라든지 식단 사진 찍으면 몇 칼로리 또 내 몸무게, 혈압, 허리둘레, 운동량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 삼성하고도 같이 와치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 매드비즈 플랫폼을 통해서 리스크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그걸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관리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데이터들을 뭐 혈압이나 혈당, 움직임, 운동량, 호흡수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모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리스크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벤션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건데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팔로우 해보니까 막 여러 분야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콜레스테롤 레벨이라든지 또 체중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아마 이렇게 같은데 그럼 이거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이런 뭐 텔라독이나 이런 회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만성 그 호흡기 폐쇄성 호흡기 질환 이 폐가 이제 이렇게 섬유화되고 나빠가지고 이분들은 그 감기가 걸린다든지 안 그러면 뭐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그러면 바로 영향들을 이제 미칠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산소 포화도나 호흡 우리 숨 쉬는 이런 호흡 기능 폐활량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또 하나는 이 먼지 실내 공기질 이런 것들을 다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주 나빠지면 급격히 나빠져서 응급실로 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당신은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병원 데이터도 활용하고 미세먼지 농도, 또 습도, 온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런 그 알고리즘으로 그런 예측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그런 되면 이제 건강소증 또 상당히 이제 우리 수명이나 이런 건강 상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금융량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강의 어떤 그런 큰 척도가 되는데 그래서 건강소증 특히 이제 그런 노인들의 건강소증을 이제 측정하고 미리 예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또 GR 프로그램을 이제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좀 또 하나는 응급실 뭐 이렇게 바쁩니다. 환자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응급실에 딱 들어갔을 때 이 환자가 나빠질 건지 나빠지면 빨리 예측해서 알람 시스템으로 이제 알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 알고리즘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 예측하고 이제 알라밍을 주는 그런 체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구 사업으로 사실 고령화되면서 되면은 뭐 거의 65세 이상 넘어가면 당뇨, 고혈압 거의 한 5명에 한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장병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할 때 저도 이제 그 옛날에는 산악 자전거가 이제 취미여서 타는데 요즘은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내가 막 심장이 한 145에 뭐 150회 막 뛰거든요. 그러면 겁이 납니다. 이게 심장 마비되면 어떡하지? 가슴이 쉬었다가 보는데.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등산 가거나 이럴 때, 지금도 국립공원에 가면은 1년에 뭐 몇 건씩, 우리 병원만 해도 한 대여섯 건은 옵니다. 심장마비 나서. 산에서 심장마비 나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미리 예측이 되면 좋겠죠. 안 그러면 가다가 내가 좀 안 좋으면은
이제 미리 좀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연계한다든지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 원주에 가면 소금산 출렁다리라고 있습니다. 한 30, 40분 정도 들어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런 하이칼지라는 원주의 이 심장 모니터링하는 기기를 달고 이제 한 2,000명 정도에서 모집을 했는데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좀 도움을 받으려고 안 그래도 센터장님한테 2,000명이 한 3, 40분 데이터를 2,000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경우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올라가다가 부정맥이나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원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3, 40분 데이터를 가지고 2,000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ICT 전공 통계 전문가들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마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 그 외에 뭐 당뇨 관리나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 진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지금 코로나 걸리면은 아주 심한 경우는 한 4, 내지 5%인데 나머지 95%는 대개는 뭐 경증이거나 뭐 그래서 그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가면은 그냥 그 격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간혹 나빠서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분들이 그런 어떤 경우에 그런 환자들을 미리 이제 예측하고 미리 발견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모아지고 그걸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한 소금산 출렁다리는 개별 이제 이렇게 심전도 산소 포화도나 이런 운동량 또 어떤 고도 이걸 심전도고 이제 고도 이런 게 영향을 미치죠. 고도라든지 거리, 활동량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게 미리 나빠질 거다 예측해서 나빠질 거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미리 그 사람한테 알람을 주는 거를 만약에 시계에다가 이제 만들었다 소프트웨어 그러면 이제 하다가 당신은 조금 있다가 심장마비 되니 지금 내려오시오 한다든지 그런 식의 뭔가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이제 AI 예측하면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치료가 이제 중요합니다. 치료 단계도 지금 만성 질환에 있어서 디지털 치료 기기, 디지털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중심병원 삼성병원하고 같이 하는데 하여간 정신과 우울증, 불면증에서부터 당뇨, 또 여러 가지 월경장애, 재활적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도 사실은 결국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제안을 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풀어내는 그런 부분은 ICT 영역에서 사실은 해결이 돼야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이런 의료 영역에서 커넥티드 헬스 쪽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미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매드비즈 플랫폼을 만들고 구글 네이버도 우리나라 법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는 이미 아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내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다른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칸막이가 심합니다. 내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면 병원에도 이만큼 데이터가 있고, 집병원에도 데이터가 많고, 건보공단에도 이만큼 데이터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오픈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무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오픈하는데 또 현행 법적으로 이런 개인정보, 이런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많고,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개인정보를 그거에 안 걸리도록 정보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저는 자꾸 미래에는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 미국에서 아주 큰 대표적인 병원인데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입원한 환자들이 나빠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컨트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합니다. 아마 이게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을 앞으로는 다 이런 데이터 센싱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것들이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거죠.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역 사회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돼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아지면 결국은 이제 가상병원, 아까 나의 아바타가 가상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관리받고 이런 것들이 아마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미 됐습니다. 이게 뭐 고대 의료원도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어서 2022년까지 180억 투입해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인 동기대학 인공지능 브랜드 ICT 센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단하고 의기투합해서 의기투합이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의기투합이지만 저는 이렇게 의료와 기술의
후하. 예. 의료와 기술의 투합을 좀 해서 우리 미래의 어떤 그런 고령화,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뭐 제가 질문이나 뭐 이렇게 같이 무슨 콜라보를 하실 게 있으면 제 ED119가 이머전시 디파트먼트 119를 잘했어요. 연세점 SKR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의료와 기술의 조합. 그게 어디 맞는 그럴까요? 의료와 기술. 의료와 기술에 앞으로 뭐 이렇게 안 가면은 우리나라 어떤 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뭐 석박사 과정 우리 연구원들 계십니까? 스타트업 빨리 뭐 하시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의기투합 사회 문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는 예. 물질이고는 우리 지금 문득 지금 실패하는 문득 예. 되는데 안 되게 우리 예, 맞습니다. 저는 뭐,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저도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병원이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하면 되는데 개인 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의협이나 이런 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집단이.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의협의 스탠스가 아직은 본격 진료를 거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탠스를 계속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바뀔 텐데 저는 지금은 특히 이런 그 대학가에 있는 뭐 교수들이나 이런 뭐 원격 의료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제 아마 개업가에서는 뭐 나타내는 표명은 이게 안전성, 뭐 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안전한가? 근데 제가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해보면은 뭐 그런 안전성 이런 문제는 옛날하고는 많이 이제 기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발전돼가지고 우리가 점점점 거의 뭐 없어지는 상황이고 아마 또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못하다 보면 결국은 다 뺏기고 나중에 뭐 진짜 완전 빅깡통만 차는 주로 의협이 개업이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원격으로 뭐 이렇게 하면 큰 병원들이 이제 이 모든 관리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개업가들의 어떤 그런 한테 오는 피해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걱정할 것으로 생각이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잘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좀 조절하면서 아마 가지 않을까.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저기 해결돼야만 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이라는 집단 예. 무조 서비스를 갖고가 있다. 예.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죠. 예.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의료 영역이 치료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의료라는 게 그 상당히 좀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의료 수가가 높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20명 봤다 그러면 많이 봤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제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20명 보면은 뭐 병원 문 닫아야 되죠. 이게 많이 봐야만 이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사실은 힘들고 불만이고 보통은 환자는 더 2분 진료하고 3분 진료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서 이런 원격이 들어온다 그래도 진료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막 보면서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거를 관리해주는 센터나 코디네이터나 이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대부분은 뭐 변화가 없거나 잘 관리되면 사실 의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게 나빠지거나 의사가 개입해야 되는 경우만 코디네이터 연계해서 아마 그런 서비스 구조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 자체는 지금 현재 의료 서비스 형태가
특히 그래서 학교 알병 왓슨 이야기를 예, 예. 왓슨 저희 하셨어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 몇 개 이제 병원 도입하다가 지금 뭐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좀, 처음에 도입할 때도 우리가 그런 우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와선이 아이디어한 뭐 항암제, 뭐, 암 진단하고 항암제를 뭐 선택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보험제도가 그걸 뒷받침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거하고, 현실하고, 이상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괴리들이 있고, 또 그리고 사실 뭐든지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냥 내가 투자를 했는데, 계속 투자만 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죠. 이게 투자를 한 거를 가지고, 또 어느 일정 시간이 좀 대치다가 들어가면, 그게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페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용한다 그래서 페이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없기 때문에 뭐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처음에는 오히려 뭐 광고 효과나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부분들은 아마 있었으면 이제 계속 확산됐을 텐데 일부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 수입 구조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사실은 일회성으로 나가는 혹시 지금 미국에서 닥터앤스 예, 예, 아시죠? 예, 예, 요새도 한번 출연하고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실험적으로는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면은 아마 충분히 뭐 사용들을 하지 않을까. 인상에서 지금 테스팅 수준이죠. 이제 뭐 그게 어떤 완제품 돼서 뭐 이렇게 제품으로 이제 팔리고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니에요. 예, 이제 기술의 발달에 예, IT가 되고 해서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 예, 첫 번째 시간에 예, 네이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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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에서는 네이버가 우리나라 80% 이상의 네이버에 들어갔다고 예, 오래전부터 네이버에서 예. 무료 컨설팅을 예, 지금 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가 예. 한국하고 미국 시스템하고 조금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인증성이 된다면 예. 정말로 의료에서 이야기 예. 1인 또는 2인의 배우가 예. 대행동원이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남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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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의료 정보가 약간 확보가 예. 되고 기술 안 만들어지는 예. 게 첫째는 의료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대신에 맞죠. 어느 시점에 될지는 가까운 장면인데 너무 크다. 하세요. 그렇게 하면 국가에 대해서 예. 그럼 교육 과정에 지금 AI가 예. 예. 이게 어서 오시고 만약에 그런지 예. 그렇게 돼야지만 젊은 예. 의사들이 준비를 해가면서 예. 그래서 저기 말씀 받았습니다. 저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고시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다 공부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닌가. 그렇지만 뭐 교육 과정 중에 이제 뭐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방학 때
그 국민보험공단에 가서 저기 한두 달 동안 이제 전학생은 아니고 이제 원하는 초등학생들을 그 근보에 빅데이터 가지고 그 워크숍에서 학생 논문이 에세이 논문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근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장할 때 그걸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학생 때부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그 분야로 전문가가 돼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은 우선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좀 융합적으로 ICT 공대하고 거대하고 뭐 만약에 그런 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달 딱 해서 근보에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보에 ICT 공대 쪽 학생들하고 같이 팀워크를 해서 하면은 훨씬 더 뭔가 구체적인 그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쪽 동의대에서 학생들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저희 기숙사 제공하도록 제가 학장님한테 요청해 보겠습니다. 잠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